질의응답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많은 고민은 문법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문법 공부 방법 알고 싶다. 공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4학년이 문법 시작해야 되겠죠? 네,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문법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문법은 우리가 학교 다녔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문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투부정사 벌써 이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의 문법은 그냥 명사인 겁니다. 명사. 어, 내 이름도 명사, 엄마 이름도 명사, 그 정도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볍게 시작할 수가 있고, 가장 첫 번째 문법은 사실 모든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한다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문법인데, 너무 문법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요즘 아이들이 보는 문법이라는 거는, 첫 글자 대문자로 시작하기, 문장의 끝에는 맞춤표 찍어주기, 경우에 따라서 물음표나 느낌표 찍힌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거 아이가 5학년이 된 후에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법적인 설명을 같이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열정이 있으신 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문법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헬이 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니까 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영어 교과서로 ABC 처음 접한 친구고요. 디지털 교과서 이용하고 계시네요. 읽기, 말하기, 쓰기 하면서 복습도 하고 계신대요. 학교 수업과 교과서 복습 외에는 따로 한 거는 없다. 근데 일단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법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이가 그 문법을 이해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문법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문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거를 뭔가 학교 선생님이 문법 설명이 있고 없고 그냥 떠나서 5학년이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네, 5학년이면 이 단계는 조금 하는 게 좋다. 단어랑 품사를 같이 좀 엮어보는 것 정도만인 건 거예요. 여기서 막 접속사 찾고 막 투부정사 찾고 이런 문법이 아니라 어, 이 지금 단어 복습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학년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피 이게 I am happy 이러면 자, 이 중에서 해피가 뜻이 뭐니? 라고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19명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부터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건 거예요. 해피는 행복한이라는 그냥 형용사다. am이 동사인 거고 이게 두 개가 합해져서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거지. 해피를 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만약에 동사면 am이 필요 없겠지. 그냥 I 해피하고 끝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품사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이때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뭔가 같은 성격을 지닌 이 질문들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고, 여기에 있는 질문들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외에 따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카페나 자공이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거, 이 끝에 있는 거, 아버지께서 강의를 하고 계신 게 있었는데, 아니네. 직접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구나. 음, 뭐 이런 거. 영어 교과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6학년이네요. 교과서 나오는 지문을 듣고 읽는 수준은 되는데 추가로 뭘 해야 될까요? 단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문법 시작해야죠. 문법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빠져있는 문법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교재 도움 받아서 지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5, 6학년 학부모님들인데 음, 학원 도움 없이 스스로 하고 있다. 도움을 주고 싶다.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능형 영어 마스터나 아이로 키우는 커리큘럼을 배우고 싶다.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데 교과 과정 따라할 수 있을까? 챗 GTP 이용한다는 분도 계셨어요. 맞게 하고 있나 궁금해요. 이렇게 되셨는데 수능형 영어는 설명을 하려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 영상에서 다룬 게 있어서 수능을 위한 엄마표 영어 로드맵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 6학년이면 그래도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엄마랑 뭔가 쿵짝쿵짝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져서요. 이때는 어머니가 부지런히 제 강의를 속독을 좀 빨리빨리 하셔서 이게 성인 학습자가 공부하는 거랑 아이가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성인 학습자는 확실히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고 질문의 수준도 좀 다르기 때문에요.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먼저 공부를 좀 하신 후에 어 도움의 방향을 주는 게 좋아요.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내가 개념이 없는 상태면 진짜 따라다니게 돼요. 옆집 애가 뭘 한다더라. 이것까지 해야 된다더라. 거기에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리딩을 하고 있으면 '라이팅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독해가 중요하다서 독해를 시키고 있다 보면 아니 자기 생각을 또 표현하고 리스닝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하기는. 계속 이렇게 번지거든요. 뭔가 하나로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 여긴 지금 중1 이기 때문에요. 이제 고민의 질이 쪼끔 더 높아집니다. 학원 가기 싫어하는 중1. 혼자 인강으로 하는데 감이 안 잡힌다. 영어 학원 안 다니고 독해와 작문 어려워하고 원서 권해도 읽지 않습니다. 안 읽는 게 정상입니다. 자, 학원에 다니지 않고 홍콩하는 중1 첫 시험 치고 혼돈이 온 것 같아요. 카오스 상태에 지금 빠지신 건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학원 다니지 않고 평소 영어 공부 전혀 하지 않는 중1. 네,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동화로 그나마 아직은 버티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어에 흥미 없는 중학교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듣기 점수는 잘 나오는데 영어 성적이 비수준, 비수준이면 잘하는 건데 어머니 욕심이 크십니다. 자, 그다음에 중학교 첫째 자녀를 가정에서 아빠가 요거군요. 아빠가 지도하고 계신다. 문법과 단어 위주로 하고 계신데요. 가정 학습으로 효과적인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하고 계신 거에 의해서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요 공통점은 학원 일단 안 다니고 있어요. 학원 안 다니고 있고 어머니가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으세요. 도와주고 싶고 또 아이가 안 해요. 한다 소리 안 했고 흥미 이미 잃었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자, 이런 친구들 어떻게 도와주냐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안 보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괴로운데 우리 관계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마주치지 마세요. 이럴 시간에 그냥 어머니가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 아이들 언젠간 돌아옵니다. 언젠간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시간과 격차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일이면 돌아올까? 길게 잡아서 2학기면 좀 달라지겠지. 중2가 되면 중2니까 이제 좀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2는 북한도 안 쳐들어온다는 중2잖아요. 안 됩니다. 안 잡습니다, 마음. 그러면 선생님 중학교 3년 내내 놀면 어떡해요? 네, 그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있고요. 좀 벗어나는 경우는 정말 세게 한번 현타 올 때 한 20점 받았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아니면 한 8점 받았다.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씨, 쟤는 찍었는데 20점이고 나는 풀었는데 8점 나왔어.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학원 좀 다녀볼까 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뭔가 이때부터는 음, 전두엽이 꺼졌잖아요. 그걸 바라기가 힘듭니다, 사실. 아,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아직 사춘기 늦게 왔다. 뭔가 나랑 아직은 호흡이 맞다.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같이 하시는데 제발 조급해하지 마세요. 진짜 천천히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에 시작했던 그 친구 1년 재수하긴 했지만 3등급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들은 내가 마음이 서야 해요. 내가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게 불안하지 않아요. 내 점수가 지금 전혀 불안하지 않아. 어, 막 엄마 혼자 지금 불안해 미칠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뭔가 있어야 덤비는데 영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면 또 까우도 잡아야 되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내가 하기만 하면 싹가등이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냥 그 꼴을 다 보고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신 아이가 뭔가 하겠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미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면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생각보다 잘 까먹네.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보다 그거 귀찮은 거였네. 나도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영어 단어 정말 하기 싫다. 뭐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요.
제가 성인반 천일문도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영어 단어가 제일 싫어요 이러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자기가 잔소리 안 한다고 영어 단어 외웠냐고 확인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제일 하기 싫다는 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진다. 저거 또 놀고 있네. 이게 아닌 건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일단 먼저 내어줘야 돼요. 그리고 큰일 나지 않아요. 이제 뭔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아이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스스로가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으면 뭔가 시도하는 게 겁이 납니다. 시도하는 게 겁이 나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피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부딪히지 말자. 부딪히지 말고 아이가 도와달라고 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아이랑 합의가 된 부분인가. 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나 혼자서 못하겠고 학원 다니긴 정말 싫고 학원 가봐야 나보다 다 잘한 애들이라서 비교될 것 같고 엄마랑 같이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초등학교 그 이주유 아까 제 책 소개시켜 드린 거 있죠? 문장 형식, 품사. 품사랑 문장 형식부터 하는 건 거예요. 품사랑 문장 형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은 막 3,800 풀고 이러면 애 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최대한 적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적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개념을 익히고 있는가. 그다음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엄마랑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아이가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요. 중학교 2학년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중2 1학기에 나오는 1과 2과 정도의 교과 단어를 외우게 하시면 좋아요. 이제 그 교과 단어를 익히고 학교에 들어갔더니 조금 이제 알아듣는 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주실 수 있다. 합의가 됐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이 시기는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도와달라고 했어.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나는 공부하는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와가지고,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힘들게, 시간 뽑아가지고, 강의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알아내가지고, 아이고, 오늘 내 아이한테 가르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왔는데, 아이가, 엄마 좀 이따 갈게. 엄마 좀 이따가. 오늘 말고 내일. 이러면서 대폭발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온한 씨앗을 저는 안 심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건데,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요. 저는 강사잖아요. 그럼 학원을 애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와요. 안 오면 그렇게 화가 날까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엄마가 준비를 하고 책을 딱 폈는데 애가 안 와, 책상에. 그럼 엄마는 엄청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사의 심정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면 안 돼. 분명히 나간다니까요. 눈에서 레이저 쏜다니까요. 책이 안 날아가면 다행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사실 요 아버지가 지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에 제가 답변을 사실 썼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명상을 한번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쓰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우긴 했는데요. 그만큼 이때는 학습의 스킬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 내 마음의 평온이 유지가 되는가. 그 다음에 아이를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 아이가 오면 다행이지만 엄마 좀 이따 할게 하고 안 온다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접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은 안 하고 싶구나 하고 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가 나한테 해달라며. 이렇게 들어가면, 아, 그냥 3년 뒤에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조차도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통된 주제라기보단 약간 개별 주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가 미처 질문을 올리진 않았는데 저분이 올리신 질문이 나랑 부합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4학년 여자아이고 영어 쓰는 걸 힘들어한대요. 교과서 내용 문답 형식 받는 거는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쓰기를 힘들어한다고 하셨는데요. 쓰기는 원래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쓰기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형식, 그러니까 문법을 이용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안 이해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라이팅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건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글쓰기 있잖아요. 내 생각을 쓰는 거. 이런 글쓰기를 원하는 건지에 대한 거에 따라 그게 좀 달라져요. 교재도 달라지거든요. 여기 있는 문법이 쓰기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운 문법을 쓰기로 접목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여기 있는 After School Writing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글의 형식,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진다. 어떤 걸 쓰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교재 선택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신경을 쓰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다. 뭐내 생각을 좀 쓰고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글의 주제를 뭘로 잡을지, 그 다음에 글을 쓴다는 건 누군가가 읽어줘야 돼요. 독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글을 썼는데 아무도 안 읽어줘. 그럼 쓸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아이가 글을 썼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읽어주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달아주는,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댓글은 긍정의 댓글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야, 이게 철자 틀렸네. 야, 요거 투부정사기 써야지. 이렇게 되면 또 글 안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아이가 이거 써가지고 힘들게 썼는데 지금 독자가 없잖아요. 가족들 말고는. 그러니까 그 독자 역할을 부모님들이 조금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쓸 때 학년이 어릴수록 나를 중심으로 쓰는 건 거예요.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 가고 친구로 가고 그 다음 이웃으로 가고 그 다음 언니야, 우주로 이걸 가요. 여기 놔두면 어떡해. 아, 깜짝이야. 네. 자, 지금 들어오신 분 영어는 우리 도착하는 시간 보고 정할 거야. 가서 보고. 그쵸. 그때 정해야 되죠. 어머니, 오디오 잠깐 꺼주실게요. 네. 오디오 잠깐 꺼주세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제가 혹시 너무 넓은 주제를 준 건 아닌가. 나에 관련된 걸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멀리 가면 갈수록 글을 더 힘들게 쓰게 됩니다. 쓸 게 없어져요. 처음엔 전부 다 나 중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교재를 이용하게 되는 게요. 거기에 맞게끔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의 그 학년별, 연령별 특징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쓰기를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조금 해주시면 더 좋다. 내가 아이의 진정한 독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재밌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재밌었는지 얘기해주고 뭐 그런 걸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여담으로 쓰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학원에 다니곤 있는데 문법과 중학교 과정 들어가면서 흥미 잃어갔고요. 숙제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꾀를 부린대요. 파파고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거지 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써보는 부분을 어려워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다 어렵습니다. 자, 한 번 주의를 주었고 학원 선생님도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신데 또 시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학원을 안 다닌다고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스스로의 생각을 쓴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웃풋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파파고를 쓰는 게 과연 깨를 부리는 것일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이거 아이의 꿈이 작가인가요? 스스로 작가가 영어로 author. 근데 author의 그 어근을 떼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걸 쓰는 게 아니고 내 거를 풀어서 쓰는 사람을 우리는 author, 작가라고 한단 말이죠. 작가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 거면 자기 생각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도 글쓰기 잘 안 하고 일기도 지금 잘 안 쓰는 판국에 이걸 영어로 자기 생각을 쓰라고 했다. 안 해도 될 건데, 못하겠다고 뒤집어져도 되는데, 파파고를 돌려서라도 숙제를 어때쯤 해나가고 있는 건 거잖아요. 파파고가 어디 뭐, 막 던져주나요? 자기가 생각한 거 어쨌든 우리말로 써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일단 우리말로 쓰고, 그걸 번역을 파파고가 해주는 건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거는, 이걸 깨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음, 중학 2학년 정도 되면 그 수행 보잖아요. 물론 1학년 때도 수행이 다 있긴 한데요. 수행평가 자체에서 챗GPT를 써도 된다라고 허용이 되는 수행평가들이 제법 돼요. 어머니들이 뭔가 되게 뭐라고 할까? 어머니들 요리하실 때 레시피 보잖아요. 레시피 안 보고 그냥 네가 창작해서 하나 만들어 봐라. 이러고 하면 아 왜? 백종원 레시피도 엄청 좋고 지금 좋은 레시피 겁나 많은데 왜 그 못 쓰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이거 특별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만
이 GTP를 사용할 때 이제 학교에서 목표어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한 과에 목표어법이 2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뭔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세요. 8문장으로. 그런데 목표어법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행평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문화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 내용은 자기가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파파고에 친단 말이죠. 그럼 걔가 영작을 해주겠죠. 근데 그 영작에 목표법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목표법이 들어가는 문장으로 내가 이제 고쳐서 쓰는 연습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했나 요즘에 챗GPT 같죠? 그럼 챗GPT한테 애들이 또 뭐라고 물을까요? 이것도 물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애들이 물어요. 한국 문화를 8문장으로 소개시켜 주는데 수동태랑 현재 완료 들어가게 문장 만들어줘.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챗GPT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머니, 아이가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하려고 막 모든 자원을 다 압수를 하고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그럼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리고 그럼 학원이라도 다니면 학원에서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뭐 몰랐다. 수행평가 그 용지도 안 들고 온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러다가 그냥 수행을 다 놓치게 되는 건 거예요. 그게 나으세요? 아니면 챗 GPT한테 물어보고 정확한 센턴스를 받아서 그걸 열심히 외워서 수업 시간에 그걸 열심히 써서 만점 받는 게 나으세요? 자, 뭐가 더 나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챗 GTP 이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답변이 다 달라지고요. 제 고등학생 학생들은 챗 GTP를 저랑 같이 계속 이용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 고등학생들은 또 얼마나 수행이 길어요. 제가 7군데 학교를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7군데가 수행이 다 다른데 그걸 제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그냥 터놓고 얘기해요. 챗님한테 물어보고 그냥 챗님이 알려줬어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글이 희한하다. 그럼 내가 물어보지. 너 어디한테 물어봤어? 파파고한테 물어봤는데 아, 근데 파파고 쓰지 말라고 했지. 챗한테 물어봐.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클라우드가 좀 더 낫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야, 클림한테 물어봐. 거기한테 다시 2가지 버전을 다시 돌리고 제가 다시 보고 이거는 네가 외울 수 있는 단어들이 없잖아. 여기서 이거 어떻게 외우려 그래? 그럼 그 단어를 제가 다시 다 바꿔주죠. 쉬운 걸로. 그러니까 거의 AI랑 저랑 합작을 해야 아이가 외울 수 있는 대본 하나가 나온다. 그 대본 하나도 아이들이 잘 못 외워서 선생님 이거 그냥 글자 수는 안 맞출게요. 글자 수 못 맞추면 2점 감점이거든요. 글자 수 안 맞추는 대신에 다른 건 다 쓸 테니까 이거 800자 완성해서 그냥 400자 완성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현명하다는 건 거예요. 그 800개를 못 외우고 있는데 계속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또 쓰고 또 쓰고 세 번째 줄 못 들어가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러지 말자. 그래서 이런 거는 깨를 부렸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등 전까지 어느 정도 영어가 수준이 돼야 무리 없이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서에 빠져있는 문법 부분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중등 문법서를 보면 1단계가 1학년 용이에요. 근데 그 중등 문법서 1단계 말고 그 밑에 스타트 단계가 있어요. 스타트 단계가 예비 중 단계거든요. 이제 그거의 목차나 그 정도 수준을 한번 미리 연습해 보시는 거는 중등 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재원으로 4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영어를 영어로 배우셨대요. 그래서 한국 문법을 너무 어렵다라고 자, 팁이 있냐라고 하셨는데요. 자, 한국 문법은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팔품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서두를 필요 전혀 없어요. 아이가 학년이 아직 어리죠. 서두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는 이미 프리토킹이 가능해요. 근데 한국식 문법을 지금 내가 배워야 돼. 근데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빨리 하라 그러고 자꾸 나는 말은 할 줄 아는데 푸니까 다 틀리고 그럼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거 몰라도 다 할 줄 아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라던가 아니면 막 이제 딴지를 겁니다. 아,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해? 현장에서 누가 이렇게 말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외국인에게 입다라는 말을 하나 가르칠 때 입다가 기본형이죠. 입다란 기본형을 가지고 입는, 입고, 입는다, 입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게 우리는 문법 없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를 빼고 는을 붙여야 돼. 이런 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문법이 영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건 거지
막 너를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규칙을 적용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이가 잘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뭔가 현재 완료나 수동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음, 이런 충돌점이 생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 이럴 때 그냥 누가 현재 완료써? 그냥 현재 진행형 써서 얘기하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충돌이 생겨서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막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받는 적이 있거든요.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현재 완료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쭉 만들어 놓고 연습을, 이제 반복 연습을 시키는 건 거지. 실제로 이 문장을 뭐 외국인 만나서 써라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조금 이해를 시켜주고 천천히 가면 된다. 이것도 서두르지만 않으면 한국 문법도 다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리딩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리딩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닉스를 기본으로 한 리딩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를 기본으로 한 리딩인지요. 자, 파닉스를 기본으로 한 리딩이 안 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발음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단어를 봤는데 못 읽는 건 거예요. 근데 이 리딩은 좀 느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읽을 수 있지 않나? 아직도 못 읽래? 라는 경우는 그 발음을 우리말로 적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적어서 거기 밑에 그 단어 때문에 막혀서 그 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게 하느니 뭐 이렇게 문장이 막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여기 있는데 쭉 읽다가 이 단어만 나오면 얘가 꿀먹은 벙어리 된단 말이죠. 이 단어를 너가 잘 모르는구나. 이 단어는 뭐 vacation이라고 하는 거야. vacation 살짝 적어주는 거. 연필로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 부분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뭔가 완벽하게 스스로 파닉스 생각해가지고 해내길 바라는데 안 그러셔도 된다. 근데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리딩이라는 건요. 리딩은 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이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고학년 넘어가고 중학년 되면 이렇게 됩니다. 파닉스가 어느 정도 빨라져 버렸기 때문에 보자마자 읽는 거는 가능한데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어, 뭐, 레벨을 낮춰주세요. 교재 선택의 레벨을 조금 더 훨씬 더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 취향에 맞는, 그런 그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파닉스, 3학년이랑 4학년이랑 한 거 보면 여기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리딩이 아니라 파닉스를 기반으로 한 리딩을 물어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경우라면 단어를 조금 적어주시는 것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도 영어학원 다녔고요. 스스로 영어 잘한다 소리 듣고 아이도 좋아했대요. 근데 중학교 영어 성적이 70점이 나온 건 거예요. 그래서 학원 중단했고 이제 서술형에서 의미 전달로 틀리는 건 아닌데 교과에서 원하는 문법과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을 받아서 성적이 낮게 나온다. 학원 바꿔 다녀봐도 소용이 없다.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나는 영어를 좋아해. 근데 학교 시험으로 인해서 현재 영어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학교 서술에서 감점이 나오는 것은 학원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아이의 기질적인 부분이랑 정서적인 부분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하신 건 애가 휴대폰을 자주 분실을 해요. 휴대폰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해서 더 비싼 폰 바꿔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휴대폰 안 잊어버릴 거 아니잖아요. 더 비싼 폰 잊어버렸으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서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건 실제 제 학생이 풀었던 문제인데요. 서술형에 나의 취미는 독서입니다를 영어로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서술형 문제가. 가로 열고 닫고 단, 동명사, 주어로 시작할 것 이렇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 학생이 적은 건 이건 거예요. My hobby is reading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취미는 독서다. 맞겠잖아요. 근데 점수를 못 받았죠. 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reading is my hobby라고 적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의 학습 목표가 동명사였던 건 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동명사. 이게 학습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어야 만점인 건데 이렇게 적으면 정답 처리를 안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학교 시험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아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는 좋은 곳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너무 멀쩡한 아이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어 놓는 곳이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지영아, 너가 쓴 표현도 맞다. 내 학교에서 정확한 채점을 위해 단서라는 조항을 달아둘거든.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맞게 공부했는지 알고 싶은 건 거야. 그래서 단어나 문법에 단서를 걸어둬. 근데 그게 어떻게 되면 외국에서 몇 년씩 살다 온 친구들이 학교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프리토킹 하듯이 적어 놓은 걸 다 정답 처리해야 되잖아. 어쩌면 그게 더 불공평한 채점이 될 수 있거든. 선생님이 원하는 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듣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건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다음부터 꼭 한번 챙겨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셔야지 학원을 자꾸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제 친한 언니가 맨날 하는 행동인데요. 지영 마트 가자. 전 품목 할인 떴다. 이마트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옆에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가로 열고 닫고 일부 품목 제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가서 이거 할인하네라고 딱 골랐는데 계산할 때 보면 할인 안 돼. 그래갖고 이거는요? 라고 고객님 일부 품목 제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마트에선 그러겠죠. 나 적어놨다. 안 보이게 왜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가로 열고 닫고. 차라리 이걸 엄청 키워주던가. 이 단서를.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엄청 대빵대빵 키워가지고 앞에다 딱 적어주던가. 아니면 나의 취미는 독서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독서가 나의 취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던지. 이렇게 했으면 친절하게 좀 가줬을 텐데.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 데리고 지금 시험 문제로 뭐 하자는 건지. 저는 이런 거는 못 맞춰와도 괜찮습니다. 이 채식점에 연연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이가 좋아했다고 하니까 영어를 그 마음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어 학원을 자꾸 바꾸는 거는 아이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계속 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요건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길게 쭉 적어 주셨던데 요 케이스는 이제 강원도에 계신 제가 전에 아까 수업 강의하다가 가끔 뭐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나온 아이가 있다. 그런 아이에 해당하는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깡촌에 영어 학원 하나도 없고 막 그런데 아이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잘 지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중학교 내신은 200점 만점이거든요. 200점 만점이 다 거의 198, 뭐 이 정도 나와야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이 친구의 지금은 목표인 것 같아요. 특히 리딩에 굉장히 특화된 친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이든 영어든 계속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초등 때까지는 매일 같이 읽다가 이제 혼자 읽으니까 자기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한대요. 이거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위 1%인 겁니다.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이제 어머니 걱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수능 단어도 이제 익혀야 되지 않나. 모의고사도 접하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수학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만이라도 원서를 읽는데 주력을 두고 영어 스트레스는 좀 덜어주고 싶은데 도움 주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요. 돼 있습니다. 또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가 동기부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 대한 칭찬을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재능 있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목표라면 영어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지금 중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중3 정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지금 중등 심화 단어가 아마 마스터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다라고 하면 중등 심화 과정 단어를 먼저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고1 기초 단어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수능 단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금 더 나중입니다. 고1 기초 단어로 가시고요. 중학교 1학년 아직은 원서 읽는데 주력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서는 픽션일 확률이 높죠. 근데 수능 지문과 결이 다릅니다. 수능은 넌픽션 위주의 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일문에 있는 그런 이 센턴스들이 전부 다 수능에 등장했던 센턴스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리딩을 해야 될 거라면, 그러니까 원서 읽는 걸 너무 좋아해 애가 막좀 쉽게 엄마 이러면서 원서 읽어. 그러면 그걸 뺏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에는 원서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냥 천일문을 하세요. 정확한 독해 연습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천일문 핵심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한 레벨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범위를 좀 넓게 잡았거든요. 입문은 아닐 것 같고 기본을 수월하게 하면 중학교 한 2학년 후반쯤에 핵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독해가 잘 되어 있다면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건 어느 정도 스킬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 가장 나중에 해도 됩니다. 문제 푸는 걸 지금부터 한다고 해서 잘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독해에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학원 하나 없는 곳에서 어머니 정성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도 충분히 애쓰셨고요. 또 아이도 열심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량이 많아지죠. 또 어렵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짜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주변에 학원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인강이나 온라인 수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제가 답글 썼습니다. 어, 제 학생 중에 방학 때만 저랑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딱 이 친구처럼 잘해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여서 나중에 진료받으러 가려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제가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튼 방학 때만 한 2달 바짝 하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만 해도 잘하는구나. 본인 스스로가 학원을 다녀본 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이 친구도 제 유튜브로 공부를 혼자 독학한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갔으니까 이제 좀 학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학원을 보내놨는데, 엄마 학원 갔더니, 뭐, 정쌤이 유튜브에서 소개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을 설명 안 해주고, 프린트 다 던져주고 다 외워와. 이렇게 한다는 건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학원 가냐. 나 그냥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랑 좀 인연이 닿았죠? 연락이 닿아서 애가 이러고 있는데 학원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 보내셔도 될 것 같다. 믿고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라고 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방학 때 모의고사 문제 푸는 스킬만 가끔씩 배우거든요. 그렇게만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신 준비 외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영어 원서나 리딩, 독해, 그러니까 내신 말고 그냥 영어 실력을 위해서를 물어보신 건데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는 철저히 교과서 위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공부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영어 실력 향상에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영어를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책 좋아하면 원서 읽을 거고,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면 넷플릭스 찾을 거고, 음악 좋아하면 팝송 듣겠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아이가 거기에 대한 니즈가 없는데 계속 팝송을 틀어 놓는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막 책에 진짜 막 책 안 보는데 자꾸 책 들이민다거나 뭐 이런 것도 넷플릭스 그만 봐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걸 그럼 보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걸 같이 보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 무슨 활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걸 골라야 돼요.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냥 냅두시는 겁니다. 이건 뭐 굳이 내신 하기도 바쁜데 그 외에 또 뭘까지 하지 맙시다, 우리. 자, 네, 리스닝 실력이 늘지 않아 걱정이다. 걱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자, 듣기는 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란 말이 있거든요. 많이 들려준다고 귀가 트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딩을 꼭 병행해 주셔야 돼요. 근데 초 3, 4에서 지금 5, 6으로 잡혀져 있는데 리스닝 능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제가 크게 궁금하거든요. 무엇 보고 리스닝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회화를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건지 영어로 근데 아이가 못 알아듣는 건 건지 아니면 리스닝 뭐 테스트를 보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학년에서 리스닝 능력이 늘지 않는다고 말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건 거예요. 일단 그래도 리스닝을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리딩을 크게 해야 돼요. 자꾸 듣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발음할 수 있는 단어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드 얼라우드가 필요해요. 소리 내어 읽기 가장 중요해요. 내가 소리 내서 읽으면 그걸 내 귀로 듣죠. 그러면서 리스닝이 되는 건 거예요. 내가 말한 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그 말을 하는 다른 사람 말도 귀에 들려요. 때문에 열심히 틀어주고 앉혀놓고 들어라가 아니고 열심히 소리 내서 읽어라 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리딩이 조금 우수하게 올라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리딩을 다 읽으면 목 아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용 리딩을 조금 더 좀 글밥수 적은 걸로 마련해서 요거는 읽기용, 소리 내서 읽기용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네가 읽고 싶은 거는 그냥 속으로 읽어도 돼.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영어를 너무 어려워한대요. 자, 초6이면 너무 어린 학년인데요. 어렵다고 느낀다는 건 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수업 내용을 못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하는 친구랑 비교가 된 경험 있을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 단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언제 시작을 하든 늦지 않은 시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교재로 쉽게 쉽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6의 아이가 영어를 왜 아직은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물어보세요, 한번. 왜 어렵다고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을 건데 그 감정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못해서 다 뭉뚱그려서 어려워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건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그런 지점을 한번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선생님, 엄마 아는 선생님이 그러는데 야, 초등학교 6학년이면 너무 어리대. 지금 시작하는 거는 아무것도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럼 3학년 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 이렇게 잘 설득하셔서 3학년 단계부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 공부한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부분이 조언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기 학년껏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중학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기반으로 다 암기하고 교과서 듣고 본문 리딩, 내용 파악, 목표 어법, 문제 풀기 요 순서대로 이그젠 4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학교 진도를 맞춰서 진행을 해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문교답 이거 제가 만든 책이었던 거 그걸로 한번 복습 다지게 하면 좋고요. 만약에 초등학생이면 시중에 어휘집 이용하시는 건 거예요. 교과서 내용 숙지하고 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초등 영문법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 이런 부분 있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하는 건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에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이게 정말 멀쩡한 아이 바보 만들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한번 지켜보고 내 아이가 단어는 하루에 10개는 되는데 11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10개에서 멈추실 줄 알아야 돼요. 문법도 한 번 가르쳐 줬는데 이틀이면 까먹는구나. 그럼 이틀 간격으로 복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거지. 어디까지, 그럼 어디까지라고 제가 정해주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 틀에 넣으려고 아이를 바보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셔라. 내 아이가 받아들인 수준까지 그냥 계속 쭉쭉 가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중2 학생 무엇부터 할까요? 학교 수업 따라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2학기 기말이 끝난 시점부터 내년 신학기까지가 4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이미 1, 2학년이 마무리되었으니까 문제, 은행식 문제집 3.800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큰 도움 안 돼요. 개념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교답 1학년, 2학년 버전으로 공부하고 단어 암기만 신경 써주세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엄마랑 공부하자라고 할 때 네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놓고 다 놓으시더라도 아이가 만약에 한다라고 동의가 되어져 있으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차라리 보게 하시는 게 나아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 1단원, 2단원 정도는 예습을 하고 들어가면 좋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거는 중학교 3학년의 수업을 또다시 영어 시간만 되면 다 엎드려서 잠자는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응급 처방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바닥부터 나 엄마 그냥 계속 해볼래라고 하려면 중학교 1학년 문교답, 중학교 2학년 문교답 요걸로 같이 단어 외우기 하시면 충분합니다.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이가 문법 어려워하고 단어 외우기 싫어한대요. 아이가 학년이 어리잖아요. 저학년인데 배울 문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고 3, 4학년인데 아이가 문법을 어려워한대요. 답변 쓰다가 뭘 배우고 있는 걸까?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학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됩니다. 문법을 어려워한다는 건 그럼 지극히 정상이란 얘기죠. 4학년이다 라고 하면 뿌리 동사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영어 단어는요.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초등 영단어 망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작업말에 글 올려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방법으로 아이랑 좀 덜 싸우고 한결 수월하게 영어 단어 외운다 이렇게 피드백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요걸로 검색하셔서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자, 4학년 아이 집에서 혼자 디지털 교과서로 복습하고 ORT 리딩 게이트 매일 독서하고 영어 시험 보면 다른 문제 다 잘 맞추는데 영어 시험만 빵점, 단어 시험만 빵점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초등 영단어 망하지 않는 법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읽어보시고 그 단어 쓰는 거 연습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긴 문장 독해하는 법이랑 쉐도잉 하는 법 물으셨네요. 긴 문장 독해는 구조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문장이 길어졌다는 거는 수식어가 많아졌다는 거니까요. 문장의 중심이 되는 뿌리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그 기본기로 돌아가게 돼요. 문장을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라고 제가 왜 적었을까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 적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문장 구성 요소와 주변부를 이루는 부사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졌다는 거는 꾸며주는 말이 많이 들러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봐라라는 걸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너가 막 예쁘게 보이겠다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막 가발도 쓰고 막 신발도 예쁜 거 신고 막 귀걸이 막 코걸이 다 달고 반지 달고 이렇게 나갔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엑스레이 찍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잖아요. 그런 건 거예요. 우리가 문장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그리고 동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 뼈마디를 딱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뼘마디를 찾지 못하면 막 가발을 지금 머리에다 씌워놔야 되는데 발밑에다 갖다 놓고 신발을 지금 손에다 씌워놓고 이런 형상으로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게 구조를 볼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전체 이 긴 문장에서 동사가 딱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찾아내는 거. 그걸 찾으면 이미 척추가 딱 잡힌 거기 때문에 앞쪽은 다 주어, 뒤쪽은 을를 아니면은 보어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전체 구조가 이제 딱 잡히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천일문이 제일 잘 되어 있으니까요. 쉐도잉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요. 아이 취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쉐도잉을 제가 안 좋아하는 거는 쉐도잉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음, 아이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 졸리고요, 목 아프고요, 힘들고요. 네, 어머니가 한번 일주일 해보시고 너무 재미있으시면 어머니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가 6학년인데 영어 잘 못한대요. 아직은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데 겨울방학부터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약속을 하죠. 겨울방학부터 하자. 하루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좋을까요? 하고 웃음 해주셨는데 그쵸 어머니 이제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할지. 하루에 몇 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외울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다만 교재 선정은 중요하니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초등 영단어 단어가 읽기다 요 교재. 초등학교 3, 4, 5, 6학년용 학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낮은 레벨부터 차근대로 하시고요. 낮은 학년은 유닛 1에 단어가 20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 6학년 25개가 돼 있어요. 이 정도 양이 적당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가 이거 힘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왼쪽만 하는 건 거예요. 왼쪽에 10개니까 10개만 하고 다음날 오른쪽 10개 하고 이렇게 해도 어, 결국 다 한다. 다 할 수 있다. 절대 안 늦다. 조급함 내려놓기. 그다음 지방이라서 아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로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로드맵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아이마다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이란 말이 정답입니다. 근데 평균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 교과 내용 알면 되고요. 6학년이면 6학년 교과 내용 알면 됩니다. 근데 5, 6학년쯤 되었을 때는 학습력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단어 암기나 간단한 문법, 초등 독해집 이런 거는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되는 어떤 문법 개념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때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하고 가는 게 좋다. 제가 근데 원칙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학년별 로드맵은 아이를 또 하나의 틀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 틀에 들어가면 마음이 놓이고, 그보다 못하면 불안하고,
그보다 나으면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이 아이를 주도하면 안 되고요. 아이의 학습력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들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아, 우리 아이는 요런 속도로 요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내 아이를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자꾸 이제 평균이 그럼 뭐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사교육 없이 홈스쿨링하는 로드맵. 자, 영어는 단어랑 문법이랑 독해가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자, 요게 한 덩어리라는 걸 알고 계시면 공부 방향이 늘 같은 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또 나오죠? 아이 학습 속도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가령 천일문은 인문 기본 핵심 완성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출판사에선 핵심을 고등과정으로 잡고 있지만 막상 고등학생 때 핵심이 어렵다면 기본부터 해야 되는 건 거죠. 그 반대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교육 없이 홈스쿨링 로드맵, 회화는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수능 입시를 기준으로 하게 될 거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가 독해다. 독해를 하기 위해서 문법이 따라와야 되고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가 필요하다. 이 세 개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내가 엇나가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엄마표로 가르쳐 주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고요. 학원 가기 싫어요.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어머니가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도 먼저 하신 후에 접근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도 썼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다 공부했다 하더라도 티칭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티칭은 좀 달라요. 어, 그쵸. 티칭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칭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코칭은 어떻게 뭔가 방향성을 틀어줄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뿌리 동사를 알려줬다면 초6의 변신, 초6의 숨은 동사로 넘어가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배우는데 3년의 시간을 제가 아이들한테 할애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 한 석 달이면 이 과정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아이가 변신 동사를 잘 못 찾는데 팁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느 정도 공부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한 달 정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한 달 정도면 아직 뿌덩이도 잘 못 찾을 단계이기 때문에 어, 조급함이 불러오지 않도록 천천히 또 엄마가 먼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교재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교재는 사실 너무 많아서 또 아이 성향과 레벨을 또 정확히 제가 모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교재는 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꼭 필요한 교재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데 나머지 교재들은 복불복이라 가지고 누구한테는 좋지만 누구한테는 아닐 수 있거든요.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초등부라면 문제집을 계속 레벨업 하는 것보다 교대로 진행하라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천일문 그래머가 있어요. 천일문 그래머 1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2로 넘어가지 말고 다른 출판사의 비슷한 레벨의 교재를 한 번 더 선택하는 건 거예요. 기왕이면 컨셉이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문법이 쓰기다 1으로 넘어가는 건 거예요. 그래머 1 한 번 하고 그다음 문법을 쓰기다 1 하고 안에서 다루는 목차는 거의 똑같아야 돼요. 비동사, 비동사의 부정문, 비동사의 의문문 막 이렇게 목차가 서로 똑같은데 컨셉이 달라. 하나는 개념서고 하나는 그걸로 쓰기를 유도하는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교차로 어, 수업을 하는 건가요? 공부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교차로 안 하게 되면요. 2를 끝냈죠? 그럼 2 넘어가죠? 2 끝나면 또 3 넘어가겠죠? 그럼 나는 아직 중학교 한 2학년 초반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너무 레벨이 빨리빨리 뛰어간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엄마 나 어려워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넓고 길게 많이 깔아줘라. 이게 무슨 수학 공부하듯이 깊이 있게 한 문제를 막 부수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영어는 좀 다른 맥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연달아 계속 레벨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레벨까지 너무 빨리 도착하게 돼요. 그럼 아이의 학습 속도랑 교재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엄마 나 영어 갑자기 어려워 이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재 두 권을 서로 다른 거를 이 컨셉 다른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레벨을 빨리 업하지 않는 약간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 지도 방향. 자,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대요. 이런 아이 지도 방향. 어머니가 쓰신 건지, 이런 아이를 지도하는 강사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말이 없다거나 수줍음이 많다는 거는 단점으로 인식하기보다 장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 이런 성품은 온화하죠. 또 남의 말을 잘 듣고 조심성이 많다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요즘처럼 AI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는 조용한 리더십이 각광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을 바꾸려고 애쓰시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뭔가 학습을 할 때 피드백이 잘 없으니까 답답하심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인 작업을 거치는 질문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이는 질문을 받는 순간 긴장도가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백지 상태가 돼요. 내가 뭐 모르면 모른다로 얘기할 텐데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 내가 이미 내정지가 돼버리는 건 거예요. 내가 질문을 받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답이 들어가 있거나 틀릴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명사가 뭐였지? 라고 하면 내정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영아, 지영 이렇게 엄마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걸 명사라고 하잖아. 그럼 이 방에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답을 먼저 얘기해 주는 지영이라는 이름이 명사라는 걸 한번 알려주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런데도 묵묵부답이다. 그럼 연필 한 자루를 들고 얘 우리 뭐라고 부르지? 연필이지? 맞아. 이건 명사야.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가 주시고요. 질문에 답을 아예 넣어서 해주시는 게 좋다. 자꾸 확인용 질문을 하시는 거는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알아도 말하기 힘든데 물어보는 순간 뭐더라가 되는데 가뜩이나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다라고 하면 내가 이게 말해서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게 거의 머리를 왕창 지배를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질문들을 만들어서 해주시거나 질문을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꾸 장점으로 얘기해 주세요. 넌 정말 남의 말을 잘 듣고 조심성도 많고 좋은 특징을 가진 친구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중학교 2학년이고 앞으로 영어를 어떻게 방향 잡고 겨울방학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 대비하고 싶다. 자, 영어 레벨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죠. 그 아이 레벨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중1 내용이 구멍이 생겼는데 막 동네 유명한 학원 가가지고 고등부 준비하는 경우도 잘못된 거고 아이가 이대로 진도를 쭉쭉 나가도 되는데 야 방학이니까 1, 2학년 거 한번 복습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아이 학교 성적을 기반으로 한 B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중3 예습을 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휘집, 중3 문법, 천일문 기본 정도 하시면 되고요. C 이하다라고 하면 중2 복습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 풀이형보다는 제책, 그 개념 수업 쓴 거기 때문에 문교답이랑 어휘집,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단어, 천일문 입문 정도로 복습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경우예요. 그러면 학원 스케줄대로 가셔야 돼요.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커리큘럼을 짜서 할 것 같으면 요 과정대로 가시면 되는데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집에서 더 해줄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학원을 믿고 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 거면 제가 제시해드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초2 영어학원 안 다니고 있고 영어는 도와줘야 되는 개념은 있는데 부담이 좀 됩니다. 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먼저 공부해 주시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요. 엄마가 도와주신다는 건 엄마가 학원 강사 역할을 한다는 건 거잖아요. 그럼 학원 강사만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건 거예요. 근데 막상 학원을 보내놓으면 절반의 확률로 나 영어 싫어. 안 해. 안 다닐 거야. 이게 될 수 있거든요. 단어 시험, 선행, 제25기, 과안 숙제. 이게 서로 버무려져가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교육부도 줄이는 전략으로 가정 공부를 선택했다면 강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학교 과정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학원을 가더라도 아이 학습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실 수가 있다. 그냥 엄마가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라는 말은 다르게 풀면 학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전문 지식을 엄마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중1 또는 중2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아이를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부정적 피드백을 내가 더 높게 산다면 그거를 끊어내고
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 속도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남았네요. 고등학교는 내신이나 수능이 독해 문제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곧 고등학교 들어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독해 관련 문제는 어려움이 보이는데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석하는 걸 꽤 힘들어한다. 중학교 과정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고등 입학 전까지 독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등부 기초 단어 읽혀야 되고요. 또 문법이 어법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요때 우리 아이가 문법이 좀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서 중학교 문법을 한 번 더 복습시켜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학교 교재 사서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등부는 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문법에서 어법으로 바뀌는 식이에요. 문장 안에서 숲을 보는 법을 배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막 나오는 투부정사 용법 찾기, 현재 완료의 같은 용법끼리 묶기, 막 이런 거 고등부에 1도 안 나오는데 그거를 막 중학교 문제집 사가지고 풀고 계시면 시간 낭비라는 건 거죠. 그래서 고등부 문법이 안 접했다라고 하면 뭐 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인강 도움을 받든 해서 어법 끝이란 교재, 이건 교재 이름이거든요. 어법 끝 정도에 해당하는 교재를 풀리는 게 맞지 중등 버전 문제집을 다시 풀지는 말자. 어법 끝으로 진행을 하되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 부조부는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천일문 기본이나 핵심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아직도 영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직도 당연한 거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요. 중학교 잘했던 애들도 고등학교 독해는 굉장히 양이 많아지거든요. 헉 하는 느낌을 받는 게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당연히 어려운 걸 할 때가 됐구나. 우리 애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니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의 차이점은 이것만 1시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영상으로 대신할게요. 요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간략하게 수능 영어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내신 영어는 범위가 이미 정해졌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내신은 어법 문제가 적게는 2개에서 많게 4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수능은 어법 문제 딱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법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수능이 좀 더 좋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 서술은 내신에서는 서술형이 나오죠. 뭘 또 써야 됩니다. 중학교 때 썼던 거는 서술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수능은 서술이 없죠. 다 객관식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영어 감이 좀 있어. 이게 뭔가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 같진 않은데 무슨 내용인지 제법 잘 알아듣네? 라고 하면 수능 영어가 유리해요. 그럼 수능 영어의 독해는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모든 문제가 주제를 제대로 찾았냐 못 찾았냐로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읽고 나서 주제를 제대로 찾을 수만 있으면 수능 영어가 더 유리하고요. 또 이런 애들이 이제 어법 문제 많이 틀리거든요. 정확하게 하는 걸 모르니까. 이제 그럼 내신 영어가 불리한 게 되는 건 거죠. 또 반대로 영어 감이 없는 친구들, 내가 막 독해 다 해줬는데도 아이들이 듣고, 그래서 선생님 얘가 뭐래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야, 내가 방금 설명해 줬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러고. 그러면 수능하면 힘듭니다. 그럴 때는 내신 영어는 그나마 나와 있으니까, 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실리를 들어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문 내용을. 그리고 이런 게 나올 거야라는 걸 찍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내신이 유리할 수 있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나와라. 문교답 중3 버전 안 나오나요? 제가 이 질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중3 버전은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제 이 마지막에 있는 질문들은 답변을 빨리 못 달았어요. 어저께까지도 답을 못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와서 화면을 이렇게 보고, 쌤 이거 중3 버전 빨리 만들어 달라는데요? 막 이러길래, 난 진짜 그거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한 번 할 때마다 명이 한 10년씩 짧아지는 것 같은데, 이랬더니 제 학생이 이렇게 달아준 건 거예요.
그럼 제가 선생님처럼 해놓을게요. 이러면서 이것보다 원래는 훨씬 더 좀 개구진 말을 적어놨는데 아, 야, 학부모님들이 보실 거라서 너 이렇게 해놓으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좀 바꿔서 지금은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이 각 잡고 앉아서 중3 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지금으로서 조금 미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중1 거를 쓸 땐 좀 즐겁게 썼어요. 그리고 이걸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좀 있었어요. 근데 중2 거를 쓰니까 이 개념을 말로, 글로 풀려니 너무 힘든 건 거예요. 옆에 앉혀놓으면 5분이면 끝날 거를 글로 쓴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중3 버전은 얘보다 더 어려워지잖아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옆에서 제가 말로 하듯이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수건 가재처럼 남아있습니다. 확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저를 조금 마음 아프게 했던 질문이라서 답변을 빨리 못 달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능이 좋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가르치는 게 쉽고 티칭의 효율성도 높아 만족스러울 테고 못하는데 의지도 없으면 그 반대일 것 같은데 네, 쌤은 그 차이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과 극복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게 하나를 가르쳐도 두 개, 세 개를 파악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십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잘하는 친구들은 꼭 제가 아니어도 어디서 하더라도 잘했을 거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엄청 뿌듯한 만족감을 느끼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수업이 재밌는 거죠. 수업이 재밌고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가 거기서 뭘 이렇게 막 내 덕분이다 이런 건 사실 못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못하는데 만약에 의지도 없다라는 건 이 두 개의 조합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건 거잖아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도 없는데 학원에 오는 아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다 학원 가니까 그냥 왔을 수도 있어요. 뭐가 이유든지 간에 가장 힘든 건 학생이에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나 안 할래 라고 그냥 뒤집어지면 그만인 건데 그 모든 힘듦을 견디고 어쨌든 책상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학생을 보면 제가 사실 존경스럽죠. 그런 아이들을 보고 막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공부 얘기보다는 인생 얘기를 조금 많이 합니다. 영어 점수가 좋지 않다는 것이 너가 살아갈 네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이 진짜 꼭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만 뭔가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 놓은 건 거지, 그걸로 너를 판단하면 안 되고, 그렇게 판단 당함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회의라는 단어가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를 느끼는 좀 순간은 이런 걸 가르쳐서 뭐 하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언제 드냐면요. 고등부, 중학교까지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영어까지는 정말 실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러니까 상식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은 필요한데 고등부는 독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독해들도 있고요. 또는 너무 주제가 좋은 독해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속도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독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친구랑 막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잖아요. 이 친구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개념을 끌고 오죠. 다른 개념을 끌고 와서 또 이해를 시켜주고 하다 보면 그 토론의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은 수업이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나가야 될 진도가 있잖아요. 학교 시험 범위는 외부 지문이 35개인데 그 친구랑 지문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를 못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못했으면 다음번에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 하지만 이 지문의 주제는 이거니까 그냥 외워. 이렇게 얘기할 때 회의가 들어요. 그때는 진짜 학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걸 내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저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꾸 막 시작은 생태계로 시작했는데 막 사회학까지 넘어가고 경제학도 넘어가고는 이런 게 지금 자기는 너무 재밌는데 다 수업되고 주제는 이 단어랑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정답이 돼. 라는 걸 말해야 될 때는 좀 회의가 많이 느껴지고 어, 그런 게 연속으로 벌어질 때는 좀 우울감이 옵니다. 이런 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 사회 시스템이죠.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 이렇게 돼버리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문제, 아이가 타고난 어떤 기질성에 대한 문제는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야 되는 건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 느린 학습자 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고등학생이지만 영어 실력이 너무 없는 자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영어 교육이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개인적으로 이 느린 학습자를 제가 티칭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양육하시느라 정말 일 많이 쓰셨을 것 같고요. 결론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정도의 영어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는 말 그대로 학습의 속도가 느린 거지 못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은 확 줄이고 횟수를 좀 늘려주시는 방법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공략하는 게 맞죠. 뭐 지금 수능을 보거나 뭐 9등급에서 뭐 6등급 만들겠다. 지금 이게 목표가 아닌 거기 때문에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축구 용어를 영어로 익혀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거나 팝송을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노래 가사를 한번 같이 가사에 나온 뜻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고등학생 느린 학습자 친구를 티칭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오는 날이면 제가 항상 마음속에 느꼈던 게 그런 거. 나는 지금부터 AI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무한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감정이 실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아까 말해줬잖아 라든지 어제 설명해줬잖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말이 들어가는 순간 아 설명이 나무란 말이잖아요 사실은. 어제 설명해줬는데? 라는 말은 결국 어제 설명해줬는데 왜 지금도 기억 못하니? 이 말이기 때문에 나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는 입력하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엔터를 누르면 나는 그대로 쫙쫙쫙 얘기해 줄 수 있는 AI야. 이런 자세로 이런 티칭을 해주시면 좀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요런 뭔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 컴퓨터가 좋은 게 그렇잖아요. AI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수십 번 물어봐도 뭐챗 GTP가 제가 여러 번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어, 고객님 어제 주문하셨던 거 또 물어보네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답변 준단 말이죠. 그런 자세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과연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 하면 할수록 빨라졌던 것 같은데요. 요걸로 혹시나 빠진 질문, 나 질문했는데 선생님 안 다뤄주셨다라는 게 혹시 있으면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런 거,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쪽지, 뭐, 뭐, 뭐지? 자국말, 아니면 제 카페, 아니면 유튜브 댓글, 어떤 경로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보고, 후에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